내 차는 캠리 채널의 네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신차 구매 시 또는 썬팅 재시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차 알못이지만 제가 알게 된 내용을 저와 같이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이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캠리뿐만 아니라 차에 시공하는 썬팅에 관한 내용이기에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 중 하나가 바로 썬팅이죠. 그런데 썬팅을 왜 해야 하는지, 비싼 썬팅과 저렴한 썬팅의 차이가 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썬팅에 대해 완전 초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제가 노력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신청하시고 나면 분명 이제 어떤 브랜드의 어떤 재질의 어떤 농도의 썬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썬팅을 하는 이유, 썬팅에 알아야 하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열 차단 때문이죠. 덥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 특히 여름에는 썬팅의 필요성이 그 무엇보다 1순위가 됩니다.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보호이죠. 차 안은 사적인 공간이기에 아무래도 외부의 시선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와 차 내부를 보호하고자 하죠. 한여름에 썬팅 없이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광주에서 서울을 가다 보면 에어컨을 틀어서 덥지 않겠지만 왼쪽 얼굴과 팔은 타버릴 겁니다. 앞서 세 가지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썬팅을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가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측면입니다. 필름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색 필름은 가장 저렴하고 대중적인 필름입니다. 연색 필름의 원리는 유리 필름 안에 검은색 연료가 들어가 있어서 빛의 투과율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검은색 셀로판지를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은 가격이 저렴합니다. 외관성으로는 고급 필름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시공도 빠르고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열 차단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래거나 보라색으로 변색됩니다. 자외선 차단율도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중고차를 잠깐 타실 분들이나 단순히 프라이버시 보호가 목적이신 분들이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메탈 필름은 열 차단 효과가 뛰어난 필름입니다. 메탈 필름은 다르게 구분하자면 반사 필름이라 명칭하기도 하고, 이는 비반사 필름과는 반대의 기능을 가진 필름이기도 합니다. 메탈 필름의 원리는 필름 안에 금속 입자가 들어가 있어서 열과 자외선을 반사하는 방식입니다. 외부 빛을 튕겨내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장점은 열 차단율 70에서 80%입니다. 자외선 차단율 90%에 이릅니다. 색이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블랙박스, 하이패스, GPS, 전파 방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보면 반사가 심해서 눈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거울처럼 반짝거려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여름철 열 차단 효과가 중요한 분들이나 외부 반사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 좋습니다. 세라믹 필름은 가장 인기 있는 필름입니다. 세라믹 필름의 원리는 미세한 세라믹 나노 입자가 열과 자외선을 흡수하면서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여름 막아주고 시야는 선명하게 유지해줍니다. 장점은 열 차단율 90에서 95%입니다. 자외선 차단율 99% 이상입니다. 전파 방해가 없습니다. 내부 시야가 밝고 선명합니다. 변색도 거의 없습니다. 단점은 가격이 가장 비쌉니다. 브랜드별 성능 차이도 큽니다. 신차 오너라든가 장기적으로 차를 오래 타실 분들, 여름철 더위와 자외선 차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좋습니다. 썬팅을 구분할 때 반사, 비반사를 이야기도 합니다. 메탈 필름은 메탈 성분이 포함된 필름으로 외부에서 보면 거울처럼 반짝이며 반사 효과가 있어 대표적인 반사 썬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한 반사로 인하여 외부에서 거울처럼 반사되어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라믹 필름은 대표적인 비반사 필름입니다. 세라믹 소재로 제작되어 반사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비반사가 대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호도에 따라 선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표에 보시면 연색 필름, 메탈 필름, 세라믹 필름 순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가격 측면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세라믹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도입니다. 썬팅에서 말하는 농도는 빛을 얼마나 투과시키냐를 말하는 건데요. 농도는 보통 퍼센트 단위로 표시됩니다. 이 퍼센트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농도 5%는 빛이 5%만 통과하고 95%는 차단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70%는 빛이 70%나 통과되기 때문에 훨씬 투명하다는 뜻이죠. 그래도 나왔지만 짙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제 차가 아무래도 오래된 노체이다 보니 썬팅도 거의 벗겨지고 그래서 정말 환하게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와이프 차에는 정말 진하게만 강조해서 하다 보니 밤에 타면 정말 보이질 않아요. 여름에도 열 차단은 엄청 잘 되지만 나에게 적당한 농도의 밸런스를 잘 찾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보통 사람들이 추천하는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유리는 30에서 50%, 측면유리는 15에서 35, 그리고 뒷유리는 5에서 15입니다.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앞은 밝게, 옆은 적당히, 뒤는 어둡게입니다. 세 번째, 열 차단율. 썬팅 필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열 차단율입니다. 열 차단율은 태양의 열 에너지를 얼마나 차단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열 차단율이 높을수록 실내 온도 상승을 막고 에어컨 사용을 줄여 연비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열 차단율은 농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태양빛을 얼마나 차단하느냐에 따라 열적 에너지 차단율도 결정됩니다. 표를 보시면 결국에는 빛을 허용하는 범위가 낮을수록 열에 대한 차단율도 높아지고 프라이버시도 좋아지지만 가장 중요한 야간 시야의 제한이 너무나도 큽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장 위의 단계를 선택하면 장점이 여러 개고 단점이 한 개라 보겠지만 운전 좀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농도 짙은 썬팅으로 야간 운행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위험할지. 네 번째는 자외선 차단율. 썬팅 필름에서는 자외선 차단율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해로운 자외선을 얼마나 차단하는지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썬팅 필름은 99% 이상의 자외선 차단율을 가지고 있어 운전자의 피부보호와 차량 내 인테리어 손상을 방지합니다. 우리가 썬팅을 하지 않는다면 고려할 사항이지만 썬팅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제품은 차단율 99% 이상 차단하기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색에서 메탈, 세라믹으로 갈수록 일단 가격이 높아집니다. 100만원 이상이냐, 50만원 이상이냐, 30만원 이상이냐. 거기에 따른 추천 농도에 따라 사생활 보호 농도가 짙을수록 열 차단율은 올라가는 거고요. 야간 주행이 많을 경우는 아무래도 농도를 밝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앞유리 70% 미만, 운전석 약 측면유리 40% 미만의 투과율로 시행된다면 불법입니다. 근데 가태료는 불과 2만원밖에 안 되고 경찰이 잘 단속하지 않지만 불법이긴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본인이 오랜 시간 변색이 없고 AS 보장 기간이 길고 비반사의 투과율과 열 차단율이 높은 썬팅을 하고 싶다면 세라믹 필름 100만원 이상이죠. 세라믹 필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이 가격에 맞추어 절충한다고 생각해야겠죠? 저부터도 그러는데 금전적인 걱정 없다면 전부 다 세라믹으로 하고 싶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내용을 알게 되신다면 이제 본인 차에 맞는 썬팅 그리고 브랜드별 썬팅에 대해서 글을 보거나 설명을 들으면 상당 부분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팁으로 보통 썬팅 시공 후에는 2에서 3일간은 창문 개방을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썬팅 후에는 차량 유리 청소는 부드러운 톤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 잘못된 점이나 보충하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우리 함께 알아가시게요. 제 캠리는 3월 7일 평택항 도착이었는데 토요타 카페에서 다른 분들도 다르들 일주일가량 출고가 연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3월 15일 평택항 도착으로 스케줄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빨리 차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야 하는데 말이죠. 다음 영상은 신차 인도 전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볼게요. 안녕.